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정리를 하다가 아침마다 맨날 올립니다. L차트 보시는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있을 때는 점심 지나서 올리는데 보통은 9시, 10시 이전에는 올려요. 보통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엑셀 생각해보세요. 5,500개 단지를 다 가공을 해야 되니까 엑셀로 여러 가지 링크를 걸어서. 자, 근데 오늘의 제목은 제가 또 차트를 하나 또 새로 만들었어요. 위험한 랠리, 전국은 초토화 중. 즉 위험한 랠리는 어디예요? 주로 강남, 서초, 잠실 이쪽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몇 군데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짜 더 큰 범위인 전국 아파트는 지금 초토화 중에 있어요. 심각한데도 지방에서는 많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이는 차트 있죠. 여기서 원래 새로 만든 건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L차트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이게 전국 아파트거든요. 5,050개 단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2021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23년 3월까지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고점에 몇 프로까지,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왔으면 거의 90% 이상 회복, 100% 또는 강남 서초까지 돌파한 데도 있겠죠. 그런데 노도강처럼 여기 와 있는 것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 대구 같은 경우 이렇게 빠졌다고. 근데 전국은 서울도 포함이 됐겠죠. 그나마 서울 때문에 전국 지수가 이만큼 그나마 반등을 했지. 즉 이거 20%가 안 돼요. 즉 1억이 하락했으면 2천만 원 올랐다고. 2년 동안 1년 한 5개월 동안 1억이 하락했으면 2년이 넘게 반등을 했는데 2천만 원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즉 하락폭의 회복률이 몇 프로예요? 20%밖에 안 된다고. 20% 예를 들면.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하락에 한 70% 정도를 회복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산을 볼까요? 부산은 하락에 몇 프로 회복했어요? 0%. 왜? 지금이 최저가니까. 얘 지금 4년째 하락입니다. 4년째 하락이에요. 여기 노원구 볼까요? 노원구도 지금은 멈췄지만 이게 저점이겠죠. 여기가 이만큼 하락한 다음에 이만큼 반등한다. 이거 뭔지 아세요? 1억 하락한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도 상승을 못했다니까. 1억 하락한 다음에 500만 원 상승했다. 500만 원. 좀만 더 깨지면요, 연중 최저치는 또 깬다고. 자, 이거를 제가 전국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게, 자, 웹화면에 가서 여기에 아파트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순서는 매일 바뀌긴 하지만 매일매일 올립니다. 여기에 일단 그전에는요, 요걸 올렸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서울이에요. 서울 25개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이거 보면 제일 위에 차트는 전고점 대비예요. 자, 딱 전고점까지 왔다 그럼 100%겠죠. 근데 만약에 전고점이 10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다 그러면은 20% 하락이겠죠. 노원구가 그렇다고. 노원구가 전고점 대비 22% 하락이에요. 평균 22% 하락이에요. 최고점 대비. 여기는 10% 하락한 것도 있을 거고 40% 하락한 것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한 동네도 있었겠죠. 강남구, 소초구, 용산구, 이제 양천구가 이제 막 돌파했어요. 막 0.03%. 강남구는 거의 10%. 서초구는 한 8% 정도, 용산구도 한 3.9%. 나머지 그다음에 영등포구, 종로구, 송파구. 종로구는요, 빠진 게 없어서 쉬운 거예요. 송파구가 아직 전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0.9%예요. 예를 들어서 20억 주고 샀으면 지금 19억 19억 1%라 그러면 19억 8천 된 거야. 1% 하락했 아직 모자르면. 그러니까 20억짜리가 19억 8천 돼 있는 거라고. 이거 1% 하락이니까 19억 9,800인가? 1%면 2천만 원이구나. 19억 8천만 원 맞네. 예. 이렇게 점점 여기 금강구 이쪽 맞죠?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요, 낙폭 회복률이에요. 낙폭 회복률은 뭐냐면 좀 전에 봤듯이 하락한 다음에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10억 됐다가 15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낙폭 회복률은 뭐예요? 50% 반등했겠죠. 10억 하락했다가 5억 반등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전고점 돌파한 거는, 전고점이면 회복률이 몇이에요? 100%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 서초, 용산구를 보면요, 다 전고점을 넘었죠. 그러니까 강남구는요 10억이 하락했다가 20억 올라버린 거야. 이거 206%. 서초구, 용산구도 169%. 자, 양천구도 103%입니다. 즉 10억이
그러니까 10억 하락했다가 10억 300만 원 회복한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나머지 점점점 이렇게 됐고요. 얘는 뭐냐면 노원구는 5.2% 하락 반등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하락했다가 500만 원 반등했다니까. 하락분의 5%만 반등한 거야. 도봉구, 강북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이렇다고. 그나마 서울은 빵프로는 없죠. 오늘이 최저가는 없잖아. 낙폭 회복률이 조금이라도 회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 전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이걸 돌파율이라고, 이거는 미달률이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전고점 대비 얼마나 더 올랐냐, 얼마큼 회복했냐고. 요거는 아파트 개수 갖고 따진 거예요. 아파트 개수. 전고점 돌파 비율. 즉 여러분들 강남구에 뭐 그러니까 10억 하락했다가 20억 올랐다. 이면 206%잖아요.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 9.5%가 상승이, 그러니까 10% 상승한 거예요. 즉 20억이 22억 된 거야. 그쵸? 20억이 얼마가 빠졌든지 간에 지금 와서 보니까 3년 있다 보니까 22억 된 거야. 10% 상승했으니까. 그쵸? 20억짜리가 2억 올랐으면 10%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그쵸? 지수가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돌파했을까? 아니올시다예요. 몇 프로 돌파했어요? 67.5%. 즉 100개 단지가 있으면 67개가 전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얼만큼 돌파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전고점 돌파 비율이에요. 서초구가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파트 비율이 더 높아.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영등포구 있죠. 영등포구. 얘는 100채 중에 18채밖에 18채만 돌파를 했어. 그런데 전고점에 거의 다 왔고 거의 전고점이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극히 일부의 아파트만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 뭐 물레동, 그 다음에 뭐 영등포동, 뭐 신길동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 맞죠? 신길역이 거기 있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고점을 못 넘었어. 그런데 왜 영등포구 지수가 99.8%까지 올랐냐? 뭔지 아세요? 왜 이게, 그러면 누군가 끌어올린 놈이 있으니까 대빵 큰 놈들이 끌어올렸다고. 50년 된 아파트, 할아버지들 아파트 있잖아요. 뭐 공작 아파트, 뭐 대교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시범 아파트 여의도 완전히 그런 애들이 무섭게 올랐다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요, 하락한 다음에 30%, 그러니까 1억 하락한 다음에 3천만 원을 회복을 했어. 그런데 전고점 돌파한 건 한 개도 없어. 동대문구, 중량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돌파한 게 없다고요. 노원구는 뭐가 있네. 노원구도 뭐 한 개가 특출한 아파트가 있겠지. 신축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아직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왜냐면 노원구에 거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그중에 한 80등 90등 하는 거는 한 뭐 700세대 1200세대 이렇게 작은 단지예요. 자 봤죠? 자 이거 봤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거 뭐냐면요, 강남구에 53개 단지, 여기에 단지를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갖다가 정리를 쫙 한 거예요. 강남구 서울의 아파트에요 10,000개가 넘게 있어요. 단지 수가. 그 다음에 세대 수는 180만 세대가 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1520개를 편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세대 수로는 120만 세대예요. 왜냐면 뭐 9,000세대 5,000세대 이런 단지들이니까. 강남구에는 779개 단지가 있는데 13만 5천 세대가 있는데 인구는 한 50만 명 되겠죠? 편입 단지는 53개를 골랐어요. 1등부터 53등까지. 그런데 얘가 6만 7천 세대니까 거의 절반을, 그러니까 779개 단지 중에 53개밖에 안 골랐는데 세대 수는 그의 절반이야. 시가총액은 95%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알겠죠? 이거 그 대신 3, 4년 전에 단지 수기 때문에 몇 개 더 늘었겠죠? 신축 단지가 있으면. 그래갖고 이렇게 또 나래비를 이렇게 쫙 세웠어요. 1등부터 26등까지. 서울 아파트가 중간쯤에 있네. 서울 여기네. 여기 서울이죠. 서울은요 전고점 대비 3.2% 낮아요. 예를 들어서 전고점이 10억이면 지금 9억 7천 조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전고점 안 온 겁니다. 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에서 낙폭을 얼마큼 회복했냐면요 75% 회복을 했어요. 이거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락한 것 대비 되돌림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낙폭 회복률, 보통 우리가 엘리트 파동에서는 되돌림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리트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서울의 전고점, 여기 서울 전고점 돌파한 게 100채 중에 17채밖에 없다고. 강남구는 67채야. 서초구는 70채가 넘어. 그런데 강서구는 2채밖에 없어.
성북구도 세 채밖에 없어. 노원구는 한 채가 안 돼. 중량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는 꽝이야. 전고점 돌파한 게 한 개 단지도 없어. 자, 지금 봤죠? 자, 요거를 이거는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어저께 밤새고 제가 요걸 만들었어요. 요거. 짠. 요건 뭐냐면요. 똑같이 경기도 이거는 다 이게 묶은 거예요. 묶은 거 이렇게 여기 잘렸네. 이걸 갖다 한 건에 정리한 게 보세요. 경기도가 8,900세대 단지가 있어. 세대수는 320만 세대예요. 야, 근데 서울에 더블이네. 왜? 경기도에 이게. 그다음에 근데 제가 경기도에서 8,800개 중에 1,000개를 골랐어요. 시가총액이 한 거의 80%가 넘어요. 그래도 125만 세대를 편입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전고점 대비 17%가 낮고요. 낙폭 회전율은 23%예요. 이건 뭐냐면 1억 하락했으면 한 2,300만 원 회복한 거야. 아직도 7,700만 원 손해라니까. 인천, 부산, 뭐 이게 제주도까지. 그래갖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전고점 대비 3.2%. 아까는 봤자 서울 아파트가 아직 고점 대비 3.2% 낮다고. 그다음에 낙폭은 75%나 회복했다고. 즉 1억 하락했으면 7,500만 원을 회복했다고. 아직도 2,500만 원 손해예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 서쪽 같은 경우가 먹고 더 먹었지. 그 다음에 강원도는 원래 낙폭이 작아요. 강원도랑 제주도는요 낙폭이 작았어요. 진폭이 작아 얘네들은. 자, 가장 전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데가 세종입니다. 전고점 대비 30% 하락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낙폭을 조금이라도 회복했을 거 아니에요. 4.9% 회복했어요. 그런데 여기 낙폭 회복률이 꽝인 거죠. 꽝.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이 최저가야. 세종은 그나마 올해 들어서 2달 동안 찔끔 반등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가 서울은 100채 중에 17채가 돌파를 했어. 전고점을 4년 전에 고점을. 근데 그나마 강원도는 워낙 예외. 강원도랑 제주도는 아파트 개수도 적고 진동폭이 작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요 100채 중에 한 채가 안 된다니까. 전고점 돌파한 데가. 대전은 한 채도 없어요. 전고점 돌파한 데가 없어. 대구도 마찬가지야. 자, 이걸 갖다 표로 만든 게 요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보세요. 전고점 대비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이 12.9%. 전국적으로는요 고점 대비 아직도 12.9%가 낮아. 즉 고점 대비 한 13% 손해가 나 있는 거예요. 전국은. 서울은 3%밖에 손해 안 봤어. 근데 세종은 29%나 손해 봤어. 줄을 쭉 세운 겁니다. 그랑 같은 순서대로 얼마큼 회복했느냐. 서울은 1억 하락한 다음에 7,500만 원을 회복했어. 강원도는 1억 하락한 다음에 1,000만 원 회복했어. 그 다음에 울산은 1억 하락한 다음에 2,200만 원 회복을 했어. 경기도도 2,300만 원 회복했어. 인천도 1,400만 원 회복했어. 대구는 500만 원 회복했어. 여기 경상남도는 100만 원 회복했어. 제주도는 회복한 게 없어. 광주, 충청, 부산 없어. 예를 들어 부산을 볼까요? 부산이 요 그래프 보시면 부산은 고점 대비 21% 하락해 있고 지금이 최저가고 요걸 보면 회복한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한 그래도 아파트가 있다고. 100채 중에 3채는 전고점 회복했어. 여기에 무슨 또 재건축 아주 해운대구나 있는데 바닷가에 재건축이 전고점 돌파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갖다가 L차트로 보면은 L차트로 보면은요 여기서 전국에 가서 부산을 볼게요. 부산을 딱 보면 부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 보세요. 전고점 대비 요만큼 하락해 있고 낙폭 대비 회복률이 없어요. 왜? 오늘이 최저가라니까. 오늘이 눈으로 보이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오늘이 최저가라니까. 봉차트 윗꼬리 아랫꼬리 있고요. 이거 이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국 볼까요? 전국은 이거랑 같이 볼게요. 이거랑 이렇게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전국 있죠. 전국 12.9%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지수를 얘기할게요. 지수 T를 보면 잘 보세요. 234포인트가 189포인트 갔다가 지금 202포인트야. 200포인트 넘어 있어요. 즉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는요. 지금이 13% 정도 손해가 나 있어. 고점 대비 13% 손해 나 있다고 지금. 그 전에는 더 손해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25.8% 회복한 건 뭐냐면요. 눈으로 봐도 하락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회복했지 않았겠어요? 여기면은 절반 회복했겠죠. 즉 여기서 요 회복한 게 하락한 거에 25%를 회복했다고. 4분의 1 회복했다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래도 전고점 돌파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은 막 돌파한 데 많잖아. 강남 서초는 막 70%가 넘어.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요.
100개 아파트 중에 7채도 회복을 못한, 전고점 돌파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93채는 물려 있다니까. 고점에 산 사람들이 다 물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좀 볼게요. 그럼 여기서 강남구를 볼게요. 서울을 볼게요. 서울.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전국입니다. 전국이고 서울이에요. 서울은 하락한 거에 70% 정도를 회복했다고. 아직도 고점 대비 한 3, 4% 정도 낮아요. 근데 얘는 10 몇 프로가 낮아. 근데 보세요. 전국에는 서울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국이 요 정도 회복 못한 거는 여기까지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 인천, 부산 같은 거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부산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서울은 이렇게 올랐어. 그러니까 서울 전국이 여기서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걸 끌어올린 게 누구예요? 서울 덕분이지. 서울 덕분에.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서 서울을 보면 서울에서 여기를 강남구 볼게요. 자,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자, 오른쪽은 노원구를 볼게요. 이렇게. 분명히 강남구는 전고점을 하락한 거에 먹고 또 먹은 거야. 우리가 2천 받고 2천 더 꽂힐 때 이렇게 하잖아요. 즉 하락한 거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올라 버렸어. 근데 노원구는 뭐예요? 하락한 다음에 더 하락했어. 찔끔 반등하다가 오래 들어서 다시 또 밀리고 있어요. 지금 토어제 풀고 금리 내리고 그래가지고 뭐 노도강까지 이제 온기가 퍼질 것이다. 이제 키 맞추기 할 것이다 막 그러는데 키 맞추기를 좀 안 하는데 밑으로 거꾸로 하는데 얘가 폭등하는데 얘는 계속 빠지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강남구 말고 그럼 서초구 볼까? 서초구 여기는 뭘까? 도봉구 볼까요? 도봉구도 찔끔 그나마 지난 여름에 조금 반등한 게 있어. 이런 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웹화면에 요거 전국이 이런 상태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서울을 보시면 지금 이런 상태고 서울 보면 이런 상태고 전국 보면 이런 상태고 부산, 인천, 대구, 인천이 이렇게 들어간 거 놀랐어요. 인천이 진짜 망했더라고. 요즘은 송도 뭐 반토막 났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큰 그림을 보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 서초 막 오르고 막 집주인도 좋고 난리고 호가 막 2억 올리고 3억 올리고 막 이래. 그런데 전국적으로 펼쳐놓고 봤을 때 전국에서는요 극히 일부분이라고. 서울에서도 일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더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뿔나는 거지. 서울만 막 올리는 정책 편이야 이렇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서울도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을까? 그쵸? 그러면 서울이 올라가다가 강남 서초가 올라가다가 멈췄어. 그러면 나머지가 노도강이 막 따라 올라가고 부산 대구가 바닥치고 막 올라가고 그래야지 이제 그 먼저 뛰었던 강남 서초가 쉬더라도 전체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되는 걱정이 뭐냐면 2차 폭락이 언제 오냐면 다른 건 벌써 2차 폭락 다 시작했어. 한참 됐어. 강남 서초가 마지막으로서 랠리를 하는데 걔네가 끝나고서 멈추거나 꺾였을 때 전국 아파트가 그때 치고 올라갈까? 오히려 저는 더 그때 폭락한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지금 전국 아파트가 눈치 보느라고 아이고 부러워라 그러면서 강남 서초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갈 거야. 그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런 뭐라 그러지? 희망 고문 하고 있지만 막상 그 희망 고문이 나가리가 돼버리면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가뜩이나 물려있고 계속 이자만 지금 2년째 3년째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 여기 보시면 차트 매일 아침마다 올린 거예요.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있고 엄청나게 빠지는 것도 있고 여기 장기 차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등락률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여기 인천인데 인천 밀리는 거 보이죠? 하락한 거에 거의 1억 하락했으면 한 1,500만 원 반등했다니까. 아직도 이만큼 물려 있는 거야. 8,500만 원 물려 있는 거라니까. 연수구 다시 밀리네. 서구도 밀리네. 남동구, 부평구, 여기다음에 여기 뭐 부산도 밑에 쭉 있고요.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차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올리는 엘리엇 참 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신 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후원해 주시는데 이 고생하는 저 돈 많이 들어요.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회원 후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책도 한 권 사주셔서 냄비 받침으로 라면 받침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되게 커요. 차트가 많아가지고.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칠 테니까 자 정리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구나. 네. 자 오늘 제목 위험한 랠리. 그러니까
일부분의 위험한 랠리에도 전국은 초토화 중이다 하는 걸 여러분께 꼭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하잖아. 올라가는 얘기만 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살려고 막 산 사람들은 좋겠지. 계속 그걸 즐겨. 허니문 베이비, 허니문 세일, 일단 구간이니까 즐겨요. 근데 나머지 그 강남 서초에 집 안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부평이나 여기 뭐 평택이나 저기 전라남도 뭐 광주나 뭐 대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체 시장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로 개발한 이 차트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